혹시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가 내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오늘 함께 살펴볼 김소진 작가의 소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요, 바로 그 심오하고도 아픈 변화의 순간을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게 포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어린 주인공이 느끼는 그 압도적인 절망감. 이 대사 한 줄만으로도 우리는 소년의 지독한 공포와 죄책감 속으로 그냥 단숨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? 눈이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. 한 어린 소년의 발걸음 하나가 그의 평온했던 세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. 그러니까 소년이 공동변소를 다녀오다가 눈 속에 숨겨진 쇠지렛대, 빠루라고 하죠 이걸? 그만 밟고 만 거예요. 그 바람에 옆에 있던 짠지단지에 쫙 하고 금이 가버린 거죠. 이때 소년이 느끼는 공포는요, 그냥 항아리 하나 껴온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이상이었어요. 마치 세상의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버린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공포였죠. 여기서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소년은 이 감정을 어른의 피로라고 부릅니다. 이게 그냥 몸이 힘든 게 아니고요. 자신의 실수가 불러올 그 파멸에 대한 공포,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한 아이의 정신을 짓누르는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실존적인 고뇌인 겁니다. 자, 이제 소년은 이 실수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겠죠? 바로 이 필사적인 과정에서 이 소설의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상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소년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눈 속에 묻고 그 위에다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해요. 어떻게든 닥쳐올 심판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아주 처절한 시도죠. 가장 순수해 보이는 이 눈사람이 사실은 자기 죄를 덮는 가장 완벽한 은신처가 되는 이 아이러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두 핵심 상징의 대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. 눈사람은 하얗고 순수해 보이지만 결국엔 녹아 없어질 일시적인 거짓말을 상징하죠. 반면에 그 안에 숨겨진 검은 항아리는 소년의 실수라는 영구적이고 변치 않는 진실, 그의 세계에 생긴 지울 수 없는 균열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렇게 하루 종일 공포에 떨면서 숨어있던 소년이 드디어 최악을 각오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. 그런데 소년이 마주한 현실은요, 그 어떤 벌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겠죠. 이제 큰일 났다. 어떤 벌을 받을까? 소년 스스로도 연탄 집게로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바짝 긴장하는데 우리도 같이 긴장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요, 이 이야기의 진짜 거대한 전환점은 바로 여기입니다. 소년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어떤 드라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. 그가 마주한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평온하고 어떻게 보면 지독할 정도로 무심한 현실이었습니다. 소년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. 아니, 자신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대사건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이웃들, 심지어 어머니까지도요. 이 무관심이 소년을 더 깊은 소외감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소년은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아,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. 내가 무슨 일을 겪던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구나.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주변인일 뿐이구나.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.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요, 소년이 상상했던 그런 무서운 벌이 아니었어요. 바로 모든 걸 뒤집어버린 어머니의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죠. 어머니는 소년이 거대하게 부풀려 놓은 그 비극을 아주 간단하고 인간적인 행동 하나로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. 야무지게 볼을 꼬집으면서 픽 하고 웃어버리는 거죠. 여기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파멸이나 잘못 같은 단어가 아니라 넉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. 이걸로 소년의 그 실존적 위기를 엉뚱하고 심지어 우습기까지 한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재구성해버리는 거예요.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자,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어머니의 웃음이 내 잘못은 없던 일이야.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가둔 그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하고 해방시켜주는 거죠. 그리고 다시 이 무심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
소년의 이 모든 여정이 정점에 이르는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함께 보시죠. 소년의 이 마지막 변화를 보면요. 마치 통과 의례처럼 아주 명확한 단계를 거칩니다. 첫째, 고통스러운 현실을 깨닫고, 둘째, 그걸 받아들이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실 속으로 온몸을 던져 달려나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이 달리기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, 절대. 이게 바로 성장 그 자체인 겁니다. 무심한 세상, 불완전한 나 자신,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치열한 몸짓인 거죠.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장의 본질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? 거대하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 아,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. 이걸 인정하는 것. 그게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. 완벽하지 않은 나와 세상 사이에 그 틈을 받아들이는 것.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삶에서 어린 시절에 그 단단했던 세계를 깨고 어른의 세상으로 나를 밀어 넣었던 그 깨진 항아리, 그 검은 항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잠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